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배덕광 해운대 기장갑 국회의원입니다. 이 건물을 제가 구청장 할 때 제가 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빅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앞으로 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큰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모자라더라도 여러분들 잘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기운과 호빵 판매의 상관관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호빵을 만드는 이 빵 회사에서 이 기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자기들의 판매 정책을 세웠다는 그런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기후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이때까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마케팅을 했는데 빅데이터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해서 판매 정책을 수립해서 출고량을 조절하고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른 제품의 이 출고량의 변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연구하고 또 판매 실적을 극대화한 회사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SPC 파리마켓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파리마켓은 전 세계에 우리 한민족의 우수한 기량을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1캐릭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석이 0.2g이랍니다. 이 2g에 대한 비용은 100원인데 이거를 갈고 닦고 손질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완제품이 됐을 때 1,500만 원을 받는답니다. 빅데이터도 여러 가지 정보가 엄청난 정보량을 잘 따듬고 분석해서 우리의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실질적인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분석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잘 손질해서 우리 생활에 유용한 그런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가 많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2년 한 11월 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에 어릴 때부터 5시에 내지 5시 반에 털 일어나서 제가 책도 보고 운동도 좀 했는데 조선일보를 보니까 신간서적 소개란에 빅데이터의 혁명이라는 책이 소개됐습니다. 우리 직원을 시켜서 인터넷 구매를 했죠. 이틀 만에 그 책이 왔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빅데이터의 혁명이 이제 곧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제자인 근대석 박사한테 연락해서 내가 해운대 구청장인데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만들고 싶은데 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그분 하나이가 이때까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재선이나 삼선하는 선거 전략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래 물었는데 배덕광 구청장처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자기는 처음이다 하면서 내한테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금 박사가 많은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전문가를 소개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빅데이터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화면에 오는 김지동 대표입니다. 이 센텀에서 SNS 관련되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해운대구청과 MOU를 체결해서 빅데이터의 조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자문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와 지자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팀이라는 공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우리 빅데이터 분석이 많은 기여를 했다. 이것이 어느 날 조선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50만 명의 독자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독률 높은 신문 아닙니까? 이 이제 신문을 본 많은 지자체에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조선일보 제목이 빅데이터로 관광객 속마음을 알아챈 해운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된 내용을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우리 해운대에 세계적인 규모의 백화점이 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나는 백화점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 백화점보다는 재래시장을 더 좋아하고 또 값비싼 호텔보다는 게스트하우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광정책을 제가 일대 혁신을 했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증설시켰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려는 우리 해운대 국민들한테 장기전의 융자도 많이 또 알선했죠. 근데 이제 분석의 이제 결과가 그럼 해운대 좋은 점이 뭐냐? 우리 이제 SNS 분석의 결과 보면은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수준이 굉장히 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교통도 뭐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많은 것을 이용할 수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호텔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 또 그리고 교통이 너무 짜증날 정도로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것만 제대로 바꿔준다면은 해운대가 더 좋은 매력 있는 세계 1루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분석이 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게 미래창조방송각통신위원회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해운대 구청장을 하면서 창조 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드론, 그 다음에 3D 프린팅, 빅데이터를 제가 해운대 구청장을 하면서 바로 전국 최초로 실무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방금 진행하는데 드론 있죠, 드론. 이거 장산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경성대학교 오승환 교수가 드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저한테 자문을 해줬습니다. 드론을 띄우면은 산불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드론을 띄워서 장산의 산불을 거의 건절 수준으로까지 제가 해결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죠. 그래서 산림청, 경상북도, 환경부 여러 기관에서 해운대에 벤치마킹을 하고 이것이 지금 각 부처나 각 지자체에 전파가 돼서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아마 요 신종석 우리 박사 요새가 뭔데 우리 신종석 박사의 또 도움을 받아서 전국 최초로 3D 프린팅을 활용한 창업지원센터를 반송에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참 반송에 거주하는 학생이 있을랑가 모르는데 반송은 정책 이주 지역이 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활용한 창원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을 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률 때문에 빅데이터가 제대로 산업화에 이용을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위원회관에서 우리나라 빅데이터 정부가 300명을 모아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어제, 여러분 아마 페이스북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국회에서 빅데이터 산업진흥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리의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봉쇄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전문 용어입니다. 비식별화된 정보를 모든 국민들에게나 또는 기업이 활용하고 해서 우리의 산업 정책에 조금 더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서 새로운 그런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제가 발의한 그 빅데이터 산업진흥법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비식별화된 정보가 식별화되면은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벌칙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비식별화된 정보가 식별화 정보로 전환과 동시에 폐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어기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그런 징역에게 하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대신에 비식별화 정보는 우리 산업에 고도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진흥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습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몇 분? 7분 남았습니다. 7분 많이 남았네. 그러면 이제 이 준비한 화면이 거의 다 선 넘어인데, 제가 이제 조금 7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전부 다 젊은 우리 이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경험을 잠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1948년생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내보다도 생년월일이 빠른 분은 우리 강 교수님, 이 부산, 울산, 경남 과학자협의 회장님입니다. 우리 이 강 교수님 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1948년도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할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4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하나가 우리 사우스 코리아였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또 저 자신이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조국도 가난하고 제가 태어난 우리 집도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신문 배달을 했는데요. 그 당시의 신문은 새벽에 조간이 나오고 저녁에 습관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신문 배달하니까 전부 다 하고 도저히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정확하게 1967년도 7월 1일부터 가난한 대한민국의 최말단 공무원이 돼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전역에 제가 다 돌아다녔는데 저희 이 공무원이 뭘 했느냐 그러면 세금 거두는 국세청 공무원을 30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993년도에 제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정 하는데 우리 부산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제가 청와대 발령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3년 근무를 하고 내 친정이 국세청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사실상 국세청 30년, 청와대 3년 이래서 대충 해서 한 33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제가 공직을 서울에서 사표를 내고 부산에 내려와서 세무사를 한 4년 했습니다. 근데 세무사를 한 4년 하고 나니까 여러 세무사 동료들이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해서 또 세무사 회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세무사 회장도 조금 하는데 주위에서 행정 경험도 풍부하고 또 부산에서 또 전문가 집단의 세무사 회장도 좀 했으니까
APEC을 앞두고 해운대 구청장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의가 있었어. 사실 저는 해운대 구청장 하께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섰는데 다행히 해운대 구청장이 당선했는데 경선을 치르면서 8표 차이로 해운대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후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해운대 구민들이 고맙습니까? 그래서 보궐선거는 당선 즉시에 0시부터 구청장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2004년 6월 7일 날 공시부터 제가 해운대 구청장 권한을 줘야돼서 새벽 4시 반에 잠이 깨서 장산을 비롯해서 해운대 구청 전역을 다니면서 해운대 구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정말 제가 매력있는 세글도시 해운대를 만들겠다고 주민들에게 제가 저 결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해운대가 지금 천지개벽이 됐다. 상점백회가 따로 없다는 이야기 좀 많이 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사람이 배덕광이라 하는 이야기도 좀 들었죠. 예, 뭐 대답이 없습니까? 뭐 이야기 꺼내볼까요? 그런데 해외에 출장을 나가보니까 우리 교포들이 하는 음식점에 들르니까 제가 해운대 구청장을 했습니다 하니까 정말 저 소목을 잡으면서 제가 40년, 45년 전에 신혼여행 갔다가 해외 살면서 고향이 그려서 해운대 가니까 깜짝 놀랐다 이게.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이 있느냐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해운대구를 잘 만들어 놔서 밥값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내가 들었습니다. 그때 나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물이 조금 찔끔했죠. 그래서 저는 해운대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 구분을 융성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어느 날 이 지역에 국회의원 하던 분이 부산시장에 나가다 보니까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을 왔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서 그런지 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소망했던 그런 가난한 조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조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경제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3D 프린팅, 그 다음에 드론, 이 세 가지를 저는 제가 국회의원 활동에 반드시 우리나라 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관련되는 법안을 모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해운대를 3월 1일에 실정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번 예산을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100억을 센텀을 중심으로 한 우리 해운대에 정말로 스마트 시티를 부르짖는 400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뜻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3월 2일 실정단지를 강력하게 우리 부산시와 또 저와 또 관련되는 우리 공직자와 또 교수님들한테 힘을 보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력있는 세계도시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어린이회장 놓으면서 내가 다음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친구들한테 밝혔습니다. 54년 만에 제가 국회의원의 꿈을 이루고 이제 해운대를 천지개벽을 시켰으니까 균형 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 반송만여 재송에 드림시티라는 공단을 만들어서 해운대를 균형 발전시키면서 진정한 매력있는 세계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학생 여러분들도 소망하는 일은 계속 다지면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